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들, 영웅들, 괴물들, 그리고 세상의 기원을 다루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신화 체계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많은 신들과 전설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저희들의 이야기는 서양 문학, 예술,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 거주하며 인간의 일상생활에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주요 신들: 제우스 신들의 왕이자 하늘과 천둥의 신, 올림포스 신들의 우두머리이며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헤라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며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며 제우스의 형제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 중 하나입니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모든 신과 인간에게 사랑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레스 전쟁의 신이며 혼란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아폴론 태양, 예술, 음악, 예언의 신으로 미남과 지혜를 겸비한 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으로 사냥과 달의 여신입니다. 헤르메스 신들의 사자로서 여행자, 상인, 도둑의 수호신입니다. 하데스 죽은 자들의 왕국인 저승의 지배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주요 이야기: 트로이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 이야기로 헬레네라는 여인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자세히 나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힘과 용기의 상징인 헤라클레스가 불사의 신이 되기 위해 수행해야 했던 12가지 과업을 다룹니다. 이카로스와 다이달로스, 태양을 향해 날아가려다 추락한 이카로스의 이야기로 과도한 야망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화, 문학, 예술,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영감을 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 티탄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 티타노마키아. 티타노마키아는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들 간의 대규모 전쟁을 뜻합니다. 티탄들은 신들의 선대에 해당하는 존재들로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신들로 등장합니다. 제우스와 그의 형제 자매들인 올림포스 신들은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티탄들에 맞서 싸우며 결국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크로노스 티탄의 지도자로 제우스와 다른 올림포스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녀들을 삼켜버렸으나 제우스가 살아남아 그를 물리칩니다.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자 티탄들의 어머니로 이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웅 신화.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모험과 고난, 그리고 신들과의 관계가 큰 주제를 이룹니다. 페르세우스 고르곤 메두사를 처치한 영웅으로 하데스의 투구와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 그리고 아테나의 방패를 빌려 메두사를 물리쳤습니다. 오디세우스 트로이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0년간 모험을 겪은 영웅으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그의 여정을 다룹니다. 지혜와 교활함으로 유명합니다. 테세우스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영웅으로 아테네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실을 사용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그리스 군대의 가장 강력한 전사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킬레스건으로 그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3. 사랑과 비극의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는 사랑과 비극을 다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음악의 천재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가 하데스에게 청을 넣습니다. 그의 음악에 감동한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오르페우스가 돌아가는 길에 그녀를 뒤돌아보면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조각상인 갈라테이아를 사랑하게 되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야기입니다. 4. 괴물들.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괴물과 이상한 생명체들이 등장합니다. 키클롭스 외눈을 가진 거대한 괴물들로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
유명한 키클롭스 폴리페모스가 등장합니다. 키메라 사자, 염소, 뱀이 합쳐진 괴물로 머리에서 불을 뿜습니다. 히드라,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뱀 같은 괴물로 머리를 자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머리가 자라납니다. 헤라클레스가 그의 12가지 과업 중 하나로 히드라를 처치합니다. 스핑크스, 인류의 운명을 시험하는 괴물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자를 죽였습니다. 테베에 위협을 가했으며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어 그녀를 물리쳤습니다. 5. 죽음과 저승.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음과 저승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데스가 저승을 지배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은 스틱스 강을 건너 하데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카론 스틱스 강을 건너는 망자들을 배로 태우는 뱃사공입니다. 죽은 자는 동전을 지불해야만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엘리시움 저승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신들과 영웅들이 죽은 후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평범한 죽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저승의 음울한 평야에 거주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아주 풍부하고 복잡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과 철학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신화들은 종교적 믿음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이치를 탐구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 카오스와 세계의 창조. 그리스 신화에서 세계는 처음에 카오스라는 혼돈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오스는 무질서한 공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원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후 카오스에서 세상과 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이아 대지의 여신으로 신들과 세계의 모체 역할을 합니다. 카오스에서 태어난 첫 신들 중 하나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함께 티탄 신들을 낳습니다. 우라노스 하늘의 신이자 가이아의 남편으로 그들의 자식들인 티탄과 사이클롭스 그리고 거인들의 아버지입니다. 타르타로스, 깊고 어두운 지하 세계로 타르타로스는 죄를 지은 신이나 인간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타르타로스 역시 가이아와 함께 카오스에서 태어난 힘의 개념입니다. 이 창조 신화는 세계의 근원적인 힘과 그 힘이 질서로 발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인간의 삶과 자연 세계가 상호 연관된 복잡한 패턴을 반영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인간처럼 질투, 사랑, 분노, 복수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은 자주 상호작용하며 이 관계는 신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때문에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영원히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보호하는 신으로서 인류의 문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판도라,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제우스의 보복으로 만들어진 첫 여성으로 그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세상의 고통과 재앙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마지막으로 희망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협력은 신화에서 반복되는 주제로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3. 운명과 예언. 운명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신들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묘사됩니다. 인간과 신 모두가 운명에 속박되어 있으며 그 운명을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이라이 새 운명의 여신으로 인간의 생명을 실처럼 다루며 각각의 삶의 길이를 정합니다. 이 여신들은 제우스조차도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운명의 상징입니다. 오라클. 그리스 신화에서 예언자는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오라클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예언을 전달한 피티아입니다. 이 신전에서 전달된 예언은 그리스 세계에서 신들의 의지와 인간의 운명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이디푸스 신화.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부모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운명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운명을 피하려 해도 결국은 그 운명에 굴복하게 되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합니다.
4. 신화 속 자연현상. 그리스 신화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신들의 행동이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신화 농경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와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신화입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저승으로 데려가면서 데메테르는 딸을 잃고 슬퍼하며 땅이 황폐해집니다. 결국 페르세포네가 매년 6개월 동안 하데스의 세계에서 머물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으로 합의되며, 이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의 성질을 상징합니다. 그의 분노는 폭풍과 지진을 일으키며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은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해야 했습니다. 포세이돈의 힘은 인간에게 자연의 힘 앞에서의 무력함을 상기시킵니다. 5. 그리스 신화와 철학.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철학적, 도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종종 신화를 통해 인생의 본질과 인간의 도덕적 선택을 탐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신화 속 인물들이 전하는 교훈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플라톤 역시 자신의 철학적 저서에서 신화적 요소를 사용하여 인간의 영혼, 죽음 후의 상, 그리고 이상적 사회에 대해 설명하곤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과 자연 법칙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신화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토대가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 인간의 사,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법칙을 설명하고 탐구했습니다. 1. 이중성. 그리스 신화는 종종 인간의 내적 갈등과 이중성을 탐구합니다. 신과 인간,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 같은 이중적인 테마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아폴론은 질서, 이성, 빛을 상징하고 디오니소스는 열정, 감정,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 두 신은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인들은 이 둘이 인간의 삶에서 상호 보완적인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폴로는 문명화된 인간의 측면을 나타내고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면을 상징합니다.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는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기술과 창의력의 상징입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매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두 신의 결합은 물리적 세계와 예술적 창조의 상징적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 질서와 혼돈 사이의 갈등을 묘사합니다. 2. 영웅의 여정.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은 대개 어려운 모험을 겪으며 성장을 경험하는데, 이 여정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그의 12가지 과업은 영웅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과업은 인간의 본능, 공포, 욕망을 극복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헤라클레스는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오디세우스.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더 큰 지혜와 성숙함을 얻기 위한 영웅적 탐험입니다. 그가 만나는 다양한 도전과 장애물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도덕적, 정신적 시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영웅의 여정은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개념화된 영웅 신화의 전형적인 구조로 이어져 이후 서양 문학과 영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여성 신화와 여신들. 그리스 신화 속 여성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복잡하고 강력한 인물들로 다양한 역할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자연과 동물의 여신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남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여신으로
사냥꾼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며 여성의 자주성을 대표합니다. 메두사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아테나 여신의 저주를 받아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한 괴물로 변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의 힘, 복수, 그리고 두려움을 상징하며 종종 여성의 분노와 권력에 대한 남성적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페르세폰의 그녀는 봄과 재생의 상징이자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여왕으로 그녀의 두 가지 역할은 생명과 죽음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납치 이야기는 또한 여성의 성숙과 성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성 신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 여성의 힘과 역할에 대한 복잡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4. 신화 속 윤리와 도덕적 딜레마. 그리스 신화는 인간이 직면하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탐구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들과 인간은 종종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며 그 결과는 종종 복잡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트로이 전쟁과 선택의 딜레마. 트로이 전쟁은 정의와 복수, 명예와 배신의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파리스의 선택은 단순히 미의 여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로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안티고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는 국가의 법과 가족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그녀는 법을 어기고 자신의 형제를 묻어야 할 의무를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에게 비극적 결말을 가져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법률 간의 충돌을 탐구합니다. 5. 신화의 현대적 해석. 그리스 신화는 현대 문화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재창조를 거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문학, 영화, 예술에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다루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리크 리오단의 퍼시 잭슨 시리즈. 이 시리즈는 현대 미국을 배경으로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신화적 인물들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퍼시 잭슨은 포세이돈의 아들로 그리스 신화 속 다양한 괴물과 신들을 만나며 자신의 운명과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영화와 TV 시리즈. 그리스 신화는 수많은 영화와 TV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됩니다. 트로이, 클래시 오브 타이탄즈 같은 영화는 그리스 신화의 서사적 요소를 현대적인 시각적 기술로 재현하며 신화적 이야기를 대중문화에 다시 불러옵니다. 6. 윤리적 교훈과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그리스 신화는 종종 인간의 도덕성과 욕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 속의 인물들은 자신의 탐욕, 교만, 질투 등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며 이는 현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카로스의 비극. 이카로스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태양 가까이로 날아가다가 추락해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과도한 야망과 자만심이 어떻게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르키소스. 자신을 사랑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는 자기애와 자아도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빠져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는 지나친 자기중심적 태도가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신들의 이야기 이상으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도덕적 교훈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1. 그리스 신화의 철학적 해석.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 철학적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플라톤과 동굴의 비유. 플라톤은 자신의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무지와 진리의 추구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의 상징적 서사와 연결되며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화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 여정을 묘사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여겼습니다. 에로스. 사랑의 철학. 플라톤은 현현에서 에로스, 즉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한 육체적 사랑에서 시작해 더 높은 형태의 정신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에로스는 사랑의 신으로 육체적 욕망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철학적 논의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의식과 의례. 그리스 신화는 다양한 종교적 의식과 의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신화적 의식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실생활에서의 종교적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제전. 디오니소스는 술과 축제, 광기의 신으로 그를 기리기 위한 제전은 그리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제전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축제로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신성과 접촉하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제전은 극장과 연극의 발달로 이어져 고대 그리스의 연극 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엘레우시스 비의 엘레우시스에서 열렸던 비밀의식은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신화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사후 세계와 영적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승에서의 삶과 부활에 대한 신비를 체험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인간이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 신과 영웅의 하이브리드. 그리스 신화에는 신과 인간이 결합해 탄생한 하이브리드 인물이 자주 등장하며 이들은 인간성과 신성 사이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인반신 영웅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은 인간과 신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물로 인간의 약점과 신의 능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그 과정에서 도덕적 시험과 자기 성찰을 겪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들이 인간과 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들의 여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영웅의 신성화. 때때로 영웅들은 그들의 업적을 통해 죽음 이후 신으로 신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죽음 이후 올림포스 신들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이는 인간이 신들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인간의 운명과 신성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 대한 그리스인의 깊은 사유를 반영합니다. 4. 트릭스터. 교활한 존재의 역할. 그리스 신화 속에는 교활한 트릭스터 캐릭터가 등장하며 이들은 종종 신들의 질서를 뒤흔들거나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